새벽 5시 30분 기상나팔 소리가 막사 전체를 깨우기 전부터 장병수는 이미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28살 말년 병장인 그에게는 이제 군 생활이 몸에 배어버린 지 오래였죠. 침상에서 조용히 일어나 세면장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병수는 원래부터 말이 많지 않은 성격이었어요. 입대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는 항상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타입이었습니다. 동기들 사이에서도 특별히 눈에 띄는 존재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뢰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죠. 오히려 그의 성실함과 책임감은 부대 내에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병수야, 오늘도 일찍 일어났네. 세면장에서 마주친 동기 박상훈이 말을 걸었어요. 병수는 고개만 끄덕이며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굳이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다는 듯이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바로 장병수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아침 점호가 끝나고 오전 훈련이 시작되었어요. 오늘은 실전 대비 사격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부대 전체가 긴장 상태에 있었죠. 다음 주에 있을 대규모 훈련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병수는 무기고에서 소총을 점검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무기고 안은 차갑고 정숙했어요. 병수는 하나하나 총기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총열부터 격발장치까지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세심하게 점검했죠. 이런 일은 그에게 익숙한 업무였습니다. 말년 병장으로서 후임들을 지도하고 부대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 그것이 바로 병수의 일상이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훈련이 끝날 무렵 병수는 탄약 수첩에 오늘의 점검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죠. 저녁 점호 시간까지 남은 시간 동안 그는 생활관에서 후임들과 담소를 나누었어요. 비록 말수는 적었지만 후임들은 병수를 편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병장님, 저녁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등병 이태훈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어요. 22살의 태훈은 부대에 온 지 석 달 정도 된 신병이었습니다. 병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죠. 아직 2달 정도 더 남았어.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지. 병수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저녁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마음을 놓거나 소홀히 하는 법이 없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군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병수는 혼자 산책을 나갔어요. 부대 울타리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녁 후의 계획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지금까지의 군 생활을 되돌아보기도 했죠. 평범하지만 충실했던 2년 반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녁 점호가 끝나고 소등 시간이 되었어요. 병수는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하루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그의 평범했던 일상이 송두리째 뒤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평소와 같이 기상나팔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부대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간부들의 표정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병수는 세면을 마치고 나오면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죠. 아침 점호 시간, 중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온 것도 그렇고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심상치 않았어요. 어제 무기고에서 소총 한정이 분실되었다. 중대장의 말이 떨어지자 대대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총기 분실은 군에서 가장 심각한 사건 중 하나였거든요. 병수도 순간 놀랐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어제 자신이 점검했던 총기들이 모두 제자리에 있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탄약 수첩을 확인한 결과 마지막으로 무기고를 점검한 사람은 중대장의 시선이 병수에게 향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대원들의 시선도 따라서 병수에게 집중되었어요. 장병수 병장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 병수는 마치 머리를 둔기로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어제 점검을 마쳤을 때 모든 총기가 제자리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점호가 끝나고 병수는 즉시 행정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최중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41세의 최중사는 무기관리 담당이었는데 평소에도 꼼꼼하지 못한 면이 있어서 부대 내에서 가끔 문제가 되곤 했습니다. 병수야, 어제 무기고 점검할 때 정말 모든 총기가 다 있었나? 최중사의 질문에 병수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네, 중사님.
분명히 모든 총기를 확인하고 탄약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기 한 정이 없어졌다는 거야. 너 말고는 아무도 무기고에 들어가지 않았거든. 병수는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지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그의 성격상 감정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는 편이었거든요. 중사님, 제가 점검을 마치고 나온 후에도 누군가 들어갔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런 가능성은 없어. 탄약 수첩에 내 서명이 마지막이거든. 최 중사가 탄약 수첩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병수의 이름과 함께 서명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병수가 그 서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필체가 자신의 것과 미묘하게 달랐거든요. 평소 자신의 서명 습관과는 다른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시옷자의 각도라든지 비읍자의 동그라미 부분이라든지 말이에요. 하지만 워낙 미세한 차이여서 다른 사람들은 알아차리기 어려운 정도였습니다. 중사님, 이 서명이. 병수가 말을 하려던 순간 최 중사가 날카롭게 끊어버렸어요. 변명하지 마. 증거가 다 여기 있잖아. 내가 마지막으로 점검했고 내 서명도 있고. 그 순간 병수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된 건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신이 총기 분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조사가 끝날 때까지 너는 모든 무기 관련 업무에서 제외야. 알겠나? 병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는 행정실을 나서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에요. 행정실에서 나온 병수는 생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그를 맞이했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의심과 경계심이 섞인 눈빛들이 그를 따라다녔죠. 야, 병수야. 정말 총기 가져간 거 아니야? 동기 박상훈이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지만 지금은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병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정말 모르는 일이야. 하지만 박상훈의 표정에서는 완전한 믿음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총기 분실이라는 중대한 사건 앞에서 증거상 병수가 유일한 용의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는 누구도 섣불리 그를 믿어주기 어려웠던 거죠.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병수는 식욕이 없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웅성거리던 소리가 갑자기 멈춰버렸어요.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병수는 구석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식사를 했죠. 평소보다 훨씬 적게 먹었지만 그조차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부대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총기 분실이면 정말 큰일인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병수의 귀에 들렸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를 비난하는 말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그를 움츠러들게 만들었어요. 병수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오후 시간, 병수는 혼자 부대 뒤편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탄약 수첩에 적힌 그 서명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필체가 아니었는데 도대체 누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총기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병수는 자신의 평소 서명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는 항상 시옷자를 쓸 때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여서 썼고 비읍자의 동그라미 부분은 완전히 닿지 않고 약간 여는 습관이 있었어요. 하지만 탄약 수첩의 서명은 그런 특징들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의 서명을 흉내낸 것처럼 보였어요. 병장님.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병수가 돌아보니 이태훈이 서 있었습니다. 22살의 어린 후임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다른 동료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태훈아. 병장님, 정말 총기 가져가신 거 아니죠? 태훈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수는 그 믿음이 고마웠어요. 그럼. 나는 정말 모르는 일이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병장님이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 알거든요. 태훈의 말에 병수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을 믿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어요. 저녁 점호 시간, 중대장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고 병수를 바라보는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어요. 총기 분실 사건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관련자는 성실히 조사에 응하도록 하라.
중대장의 말은 직접적으로 병수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대원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병수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점호가 끝나고 생활관으로 돌아온 병수는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했던 일상이 하루 만에 이렇게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고 자신의 억울함도 풀릴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소등 시간이 되어 생활관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병수는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어요. 누가, 왜,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인 것일까?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까? 하지만 아직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지만 총기 분실 사건은 여전히 미궁속이었습니다. 부대 전체가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고 병수에 대한 의심의 눈길은 더욱 짙어져만 갔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이태훈만은 달랐습니다. 어린 후임이었지만 그는 병수를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태훈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새벽 시간, 그는 조용히 생각을 정리했어요. 병수 병장이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석 달 동안 함께 지내면서 본 병수의 모습은 언제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선임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태훈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그날을 떠올려 보니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생겼어요. 병수가 무기고 점검을 마치고 나온 시간, 그리고 총기 분실이 발견된 시간 사이에 공백이 있었거든요. 아침 점호가 끝나고 태훈은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행정실 주변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말이죠. 행정실 앞을 지나가다가 태훈은 문득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아, 맞다. 그때 사진을 찍었었지. 일주일 전 태훈은 부대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 여기저기 사진을 찍고 다녔었어요. 그때 무심코 행정실 근처에서도 몇 장 찍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혹시 그 사진들 중에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훈은 급히 생활관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사진첩을 뒤져보니 정말로 행정실 근처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그중 한 장에는 탄약 수첩이 놓여있는 책상이 흐릿하게 남아 보였습니다. 이거야. 태훈은 흥분을 감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탄약 수첩 위에 뭔가 글씨 같은 것들이 보였어요. 비록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태훈은 병수를 찾아갔습니다. 병수는 여전히 구석진 곳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사흘 동안 계속된 의심과 따가운 시선들이 그를 더욱 조용하게 만들어버린 듯 했습니다. 병장님. 태훈아, 무슨 일이야? 병수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훈을 보는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병장님, 저한테 보여드릴 게 있어요. 태훈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핀 다음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 찍었던 사진을 병수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거 일주일 전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탄약 수첩이 보이잖아요. 병수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비록 흐릿하긴 했지만 분명히 탄약 수첩이 보였고 그 위에 뭔가 적혀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병장님, 이상한 게 있어요. 이 사진을 찍을 때는 병장님이 점검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미 뭔가 적혀 있어요. 병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태훈의 말이 맞다면 자신이 점검하기 전에 이미 누군가 탄약 수첩에 뭔가를 적어 놓았다는 뜻이었거든요. 태훈아, 혹시 행정실에 CCTV가 있는지 알아? 네, 있어요. 작년에 설치했다고 들었어요. 태훈의 대답에 병수는 희미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만약 CCTV에 그날의 상황이 녹화되어 있다면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CCTV 영상을 보려면 제가 해볼게요, 병장님. 태훈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정의감이 강한 청년이었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쓴 선임을 위해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훈아, 괜히 너까지 곤란해질 수 있어. 괜찮아요, 병장님. 진실이 밝혀져야죠. 그날 저녁 태훈은 혼자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비록 어린 후임이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병수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태훈은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행정실 CCTV 영상을 확인할 방법을 찾고 있었거든요. 마침 행정실에서 일하는 김상병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태훈은 조심스럽게 행정실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병수 병장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위험은 감수할 수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을 켜자 CCTV 관리 프로그램이 보였습니다. 다행히 암호는 걸려 있지 않았어요. 태훈은 사건이 일어난 그날 날짜를 입력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의 영상을 재생해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일상의 모습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간부들이 오가고 병사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들이었죠. 태훈은 빠른 속도로 영상을 넘겨가며 특이한 점이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후 3시 20분경 화면에 병수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무기고에서 점검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태훈은 시간을 확인했죠. 병수가 탄약 수첩의 기록을 마치고 행정실을 나간 시간이 3시 25분이었어요. 여기까지는 병장님 말씀이 맞네. 태훈은 계속해서 영상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3시 40분경 최 중사가 행정실로 들어오는 모습이 화면에 포착된 거예요. 그는 주변을 살핀 다음 탄약 수첩이 있는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태훈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보았어요. 최 중사는 탄약 수첩을 펼쳐보더니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선명하게 CCTV에 찍혀 있었어요. 몇 분 후 최 중사는 다시 무기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게 뭐지? 태훈은 더욱 집중해서 영상을 보았습니다. 40분 후인 4시 20분경 최 중사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표정이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또다시 탄약 수첩 쪽으로 가서 뭔가를 확인하더니 급하게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태훈은 이 모든 과정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비록 화질은 떨어졌지만 최 중사의 행동들이 분명하게 기록되었어요. 특히 탄약 수첩에 뭔가를 적는 모습과 무기고를 오가는 모습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영상을 다 본 태훈은 충격을 감출 수 없었어요. 병수가 점검을 마치고 간 후에 최 중사가 따로 무기고에 다녀온 것이 분명했거든요. 그리고 탄약 수첩을 조작한 것도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총기를 잃어버린 건 최 중사님이고 병장님한테 누명을 씌운 거잖아. 태훈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우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했어요. 이 증거를 가지고 바로 최 중사를 찾아가면 오히려 증거인멸을 당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훈은 재빨리 컴퓨터를 끄고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김상병이 돌아오는 소리였습니다. 태훈아, 여기서 뭐해? 아, 그냥 업무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어서 잠깐 왔었는데 아무도 없네요. 태훈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고 행정실을 나왔습니다.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기쁨이 더 컸어요. 저녁 시간, 태훈은 혼자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증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부대 내부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은폐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최 중사는 간부였고 부대 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군 감사실에 제보하는 게 좋겠어. 태훈은 결국 외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군 감사실 익명 제보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다행히 온라인으로 익명 제보가 가능했습니다. 그날 밤 소등 시간이 지나고 태훈은 조용히 일어나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군 감사실 제보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촬영한 영상과 함께 상세한 상황을 설명하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 명료하게 적었어요. 총기 분실 사건 관련 증거 제출 및 무고한 병사 구명 요청이라고 말이죠. 내용에는 병수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는 사실과 CCTV 영상으로 확인된 최 중사의 조작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태훈은 안도감과 함께 긴장감도 느꼈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지만 동시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태훈의 제보가 있은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태훈은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최 중사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이태훈.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최 중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태훈을 불렀습니다. 태훈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중사님. 너 요즘 뭐 하고 다니냐? 다른 병사들한테 들어보니까 이상하게 행동한다던데. 최 중사의 질문에 태훈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혹시 자신의 움직임이 들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는 척 했습니다. 별일 없는데요. 그냥 평소처럼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 저녁부터 당직 근무 좀 서라. 일주일 연속으로. 일주일 연속 당직이라는 건 명백한 괴롭힘이었어요. 보통은 이틀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서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태훈은 이것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견제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훈은 대답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최 중사가 의심하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병수 병장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면 끝까지 버텨야 했거든요. 그날 저녁 병수는 태훈을 따로 불렀습니다. 며칠 사이에 태훈에게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거든요. 당직 근무를 연속으로 서게 된 것도 그렇고 다른 간부들의 시선도 예전과 달랐어요. 태훈아, 너 혹시 나 때문에 곤란한 일 생긴 거 아니야? 병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어린 후임이 고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아니에요, 병장님. 별일 없어요. 하지만 태훈의 대답에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사실 그도 불안했거든요. 최 중사의 견제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으니까요. 태훈아, 괜히 너까지 엮이지 말고 그만둬. 내일은 내가 해결할게. 병수는 태훈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했지만 태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장님, 저는 끝까지 할 거예요. 진실이 밝혀져야 하니까요. 다음 날부터 태훈에 대한 압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온갖 자빌들이 그에게 몰려왔어요. 화장실 청소, 부대 주변 풀 뽑기, 창고 정리 등 힘들고 더러운 일들만 골라서 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이태훈, 오늘은 부엌 기름때 청소해. 혼자서 다 해. 이태훈, 부대 울타리 전체 페인트 칠 다시 해야겠어. 너 혼자 해봐. 연일 계속되는 괴롭힘에 태훈은 지쳐갔지만 참아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태훈을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지는 못했어요. 간부들의 눈치를 봐야 했거든요. 병수도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후임이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더욱 커져갔어요. 하지만 직접 나서서 뭔가 하기에는 자신의 처지도 너무 불안정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저녁, 최 중사가 병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부대 뒤편 어둑한 곳이었어요. 최 중사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욱 험악해 보였습니다. 야, 장병수. 네, 중사님. 너 그 후임놈이랑 뭔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최 중사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병수는 순간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시침이 떼지 마. 나한테 뭔가 조사하고 다니는 거 다 알고 있어. 최 중사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번뜩였어요. 야, 잘 들어. 너 저녁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 무사히 집에 가고 싶으면 조용히 있어. 괜한 짓 하다가 너 전과자 되는 수도 있거든. 그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병수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최 중사의 위협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후임놈도 마찬가지야. 괜한 짓 하다가 징계받을 수 있어. 전출도 가능하고. 최 중사는 말을 마치고 돌아서서 사라졌습니다. 병수는 혼자 남겨진 채로 한동안 서 있었어요. 절망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태훈에 대한 걱정도 커져갔습니다. 어린 후임이 자신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당할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날 밤 병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과연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모든 것이 덮어져 버릴까? 불안과 걱정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어요. 태훈의 익명 제보가 있은 지 열흘이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어요. 최 중사를 비롯한 간부들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태훈은 거의 매일 각종 부가 작업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태훈, 부대장님이 부르신다. 그날 오후 태훈은 부대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부대장을 직접 만날 일이 거의 없는 이등병이었는데 갑작스러운 호출에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태훈은 조심스럽게 부대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부대장은 50대 중반의 중령이었어요. 험상궂은 얼굴에 차갑게 굳어진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놓여 있었는데 그 중에는 태훈의 이름이 적힌 것도 보였어요. 이태훈 이병이지? 네, 그렇습니다. 앉아. 부대장의 목소리는 위압적이었습니다. 태훈은 긴장한 채로 의자에 앉았어요. 부대장은 한동안 태훈을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너 요즘 부대 기강을 해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태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부대 기강을 해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자신의 조사 활동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제가 언제 그런 행동을. 말대꾸하지 마. 상급자들이 보고한 내용이 거짓말이라는 거냐? 부대장의 목소리가 한층 날카로워졌습니다. 태훈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결론이 정해진 상황에서 변명은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너는 내일부터 다른 부대로 전출 조치할 예정이다. 여기서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말이야. 전출이라는 말에 태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출을 가게 되면 병수 병장을 도울 수 없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노력도 모두 물거품이 될 것이었어요. 부대장님, 저는 정말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만해. 이미 결정된 사항이야. 부대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끊었습니다. 태훈은 절망감에 휩싸였어요. 이렇게 끝날 수는 없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한편 병수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중대장이 그를 따로 불렀어요. 중대장의 표정은 평소보다도 더욱 심각해 보였습니다. 장병수, 총기 분실 사건에 대한 공식 조사가 시작된다. 네. 군 검찰에서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수사하기로 했어. 너는 내일부터 조사를 받게 될 거야. 병수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공식 수사가 시작된다는 것은 이제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는 뜻이었어요. 만약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전과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군 복무 중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대장님, 저는 정말 변명은 조사관들한테 해. 나는 그냥 통보만 하는 거야. 중대장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병수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진실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공식 조사까지 시작되다니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병수와 태우는 각자의 자리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병수는 앞으로 닥칠 조사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고 태우는 내일 전출을 가야 한다는 절망감 때문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이때까지도 그들은 몰랐어요. 태훈의 제보가 이미 상부에 전달되어 있었고 군 감사단이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감사단은 이미 예비조사를 마쳤고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부대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타난 중대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그리고 곧이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긴급 집합이다. 모든 대원 즉시 집합. 중대장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대원들이 모두 모이자 중대장이 발표했어요. 오늘 오전 10시에 군 상부 감사단이 우리 부대를 방문한다. 총기 분실 사건과 관련해서 특별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모든 대원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도록 하라. 그 순간 병수와 태훈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희미한 희망이 떠올랐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기회가 온 것일까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오전 10시 정각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부대 정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군 감사단이 도착한 것이었어요. 차에서 내린 것은 대위 계급장을 단 감사관과 여러 명의 수행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고 손에는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감사단장인 박대위는 35세의 군인으로 정의감이 강하기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부대장과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곧바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어요. 우선 CCTV 영상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박대위의 첫 번째 요청이었습니다. 최 중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거부할 수는 없었어요. 감사단은 행정실로 이동해서
사건 당일의 CCTV 영상을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최 중사가 탄약 수첩을 조작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감사관들은 놀라운 표정으로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병수가 점검을 마치고 간 후에 최 중사가 나타나서 수첩에 뭔가를 적는 장면은 결정적인 증거였거든요. 이것은 명백한 증거 조작입니다. 박 대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최 중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무기고 출입 기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단은 치밀하게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무기고 열쇠 관리 기록, 출입 명단, 그리고 탄약 수첩의 필적 감정까지 의뢰했어요. 모든 것이 최 중사의 조작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오후 2시경 감사단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박 대위는 부대 전체를 집합시킨 후 공식 발표를 했어요. 총기 분실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최 중사의 관리 소홀로 발생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무고한 장병수 병장에게 누명을 씌운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대대 전체가 웅성거렸습니다. 모든 대원들이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특히 그동안 병수를 의심했던 동료들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최 중사는 즉시 지휘보직에서 해제되며 대기 발령 처리됩니다. 또한 군기 문란과 증거 조작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최 중사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던 거죠. 그리고 장병수 병장에게는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부당하게 누명을 쓰게 해서 죄송합니다. 박 대위의 사과에 이어 부대장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공식 사과문을 낭독했어요. 장병수 병장, 그리고 이태훈 이병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우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고통받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병수는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이 한순간에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참으려고 노력했어요. 옆에 서 있던 태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후 병수는 명예제대 처리되었고 국방부 장관 표창까지 받게 되었어요. 그동안의 억울함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태훈의 전출 조치도 즉시 철회되었고 오히려 그의 정의감을 높이 평가받았죠. 저녁식 날이 되었습니다. 부대 전체가 병수를 배웅하기 위해 도열했어요. 그동안 그를 의심했던 동료들도 모두 진심 어린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병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태훈이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눈에는 약간의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태훈아, 너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군 생활에서 사람 하나 구한 걸로 충분합니다. 태훈의 말에 병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린 후임이지만 정말 고마운 존재였어요. 병수는 전역 후 군 인권위원회 자문단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군인들이 없도록 돕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생겼습니다. 태훈은 그 후로도 모범적인 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정의감 있는 행동으로 부대 내에서 존경받는 병사가 되었어요. 그날의 용기 있는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거든요. 진실은 결국 밝혀졌고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포기하지 않는 신념과 서로를 믿는 마음이 결국 모든 것을 해결해 준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례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